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 되겠습니다. 과학의 날. 좀 거창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과학의 날이 어떻게 제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유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과학이란 무엇인지, 과학이란 말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과학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과학의 날은 사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과학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해진 날이다. 자, 언제 제정이 됐냐면은 대한민국의 과학의 날은 1933년 김용관이 찰스 다윈의 51주기를 기념하여 4월 19일을 과학데이로 정한 것이 최초였다. 현재 과학의 날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8년 제정하였다. 과학기술처라는 그 행정부처가 생겼죠. 장관급 그 부처가 되는 겁니다. 67년이기 때문에 이제 막 그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제 막 시작하던 그 시기였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과학기술처를 갖다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카이스트, 나중에 그게 키스트하고 합쳐져서 이제 카이스트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ADD, 뭐 기타 등등 여러 그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그 국가 국력의 그 어떤 바로메터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그 행정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뭐 요로요로의 이제 그 어떤 그 자금 같은 거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챙겨서 그 과학자들을 많이 이제 그 국내로 이제 이렇게 모셔왔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4월 21일 각종 학교 및 관련 단체에서 물 로켓, 에어 로켓, 과학 글짓기, 과학 그리기, 과학 상자, 로봇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한다.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언뜻 그 지난 그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네요.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습니다. 뭐 요즘 4월 21일이면 이제 날이 이제 화창하죠. 처음 운동장에 이제 전교생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그때 이제 뭐 그 미국이 달에 그 이제 우주선을 보내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암스트롱이 이제 제일 먼저 달에 발을 디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로켓을 만들어서 언젠가 올려야 된다 해갖고서 모형 그 로켓, 에어 로켓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막 발사를 하고 하는 그런 시범 도입을 했어요. 물론 뭐 이제 조그만 거죠. 뭐 팔뚝만한 그런 이제 어떤 그 로켓이 이제 이렇게 하늘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이제 뭐 그 전교생이 이제 다 모여서 구경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행사가 이런 과학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위키백과를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뭐 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 1933년에 김용관이 찰스 다윈의 사망 51주기를 기념해서 이제 과학의 날로 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조금 그 의아했던 게 1933년이면은 일제시대 때라는 얘기죠. 예. 저때 뭐 다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일본이 만들어 놓은 학교에 진학을 할 수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군인이 되겠다면 뭐 일본이 만들어 놓은 뭐 군사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과학을 정말 통해서 뭔가 국가와 민족의 업적을 남기겠다 하면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과학 분야에서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나는 정말 우리나라 문학으로 해서, 그러면 그 문학을 가르치는 그 학교에 당연히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분야 이걸 대체적으로 이제 군인 분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계급이 좀 올라가면은
그 친일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애매한 얘기입니다. 사실 뭐 과학의 나라하고 본질은 좀 다른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첫 울음을 탁 터뜨렸어요. 어머니로부터 분리가 딱 됐는데, 그리고서 본 세상이, 본 하늘이 일제 하늘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제 하늘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살, 2살 나이 먹고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고 또 대학에 진학을 하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됐더라면 그 공부 안 하겠어요? 공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해서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어? 참 이거를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를 놓고서 뭐 어떤 아주 아주 단편적인 그런 어떤 그 기준을 갖고서 친일파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건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제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 조선인들을 갖다 이제 박해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면 그건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테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 뺏긴 후손들이 겪은 일이에요. 나라를 빼앗긴 사람은 질타하지 않고 왜 그 후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나 갖고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치렀던 그런 어떤 지난 과거를 갖고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잠깐 그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얘기가 흘렀었는데 어찌됐든 제정은 그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이 아니라 과학을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다라고 했죠. 예.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4월 19일 혁명이 아니라 과학을 생각하자. 왜냐하면은 4월 19일이 4.19 그 학생 의거, 4.19 학생 혁명 뭐 이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한국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이 이제 이 최연구라는 분이네요. 과학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이 이름도 연구입니다. 정말 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4월 19일은 무슨 날일까? 4.19 혁명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역사적으로 4월 19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데이였다. 최초의 과학의 날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찰스 다윈의 그 사망한 날이라고 이제 그랬죠. 물론 4.19 혁명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날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해역을 그었던 날이다. 물론 그렇죠.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이제 있으니까 4월은 정치의 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과학기술인들에게 4월은 과학의 달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분이 아까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그 과학의 날을 이제 만드신 분이 김용관이라는 분이었는데 1918년 3.1운동, 기미 3.1운동 일어나기 1년 전이네요. 경성공업고등학교 요업과 일에 졸업한 기술자이자 신지식인이었다. 김용관은 1923년 발명학회를 발족시켰고 28년에는 조선물산 장려에 참여해서 고려 발명학회를 조직했으며 33년에는 발명학회 기관지 과학조선을 창안했다.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한 분이네요. 뭐 어찌됐든 4월 19일은 이제 학생혁명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달이에요. 4년마다.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인류의 어떤 삶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연구관이 이제 지적을 하고 이런 글을 이제 쓴 거죠. 자, 볼까요? 과학은 우리 일상이고 삶이다.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과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상이고 삶이죠. 달력을 보면 과학기술 관련 기념일들이 적지 않다. 3월 23일이 기상의 날이고, 이것도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내일이 되겠네요. 정보통신의 날. 내일도 정보통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월 19일은 발명의 날, 6월 5일은 환경의 날, 9월 18일은 철도의 날, 10월 30일은 항공의 날. 뭐 365일 과학의 날이면 더 좋겠죠. 12달 과학의 날이 돼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날을 맞아 일부러 과학의 날을 기념하지 않았대. 그런 미래를 꿈꿔본다. 그게 바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과학기술 총진사역 아니겠는가. 라고 아주 일상생활이 그리고 나라의 어떤 그 흐름이 정치화, 이념화되는 것을 질타하면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그런 그 취지의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과학이란 도대체 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위키백과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과학에는 다음에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은 뭐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이런 것들이죠. 사회과학은 인간의 행동과 그들이 이루는 사회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한다는 얘기죠. 즉 사회복지학 같은 것이 이제 사회과학에 들어가요. 사회학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문과학이 있죠.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의 과학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응용과학하면 아무래도 이제 공학으로 이어지겠죠. 순수과학하고 공학하고는 또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에 보면 물리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대의 수준이 그 대학의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리대라고 하는 건 문과와 이과가 있는 거예요. 문과는 인문과학이라고 앞에서 그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분야죠. 국문학, 영문학, 그다음에 이제 시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게 되고 철학 같은 게 이제 그런 데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과 대학 하면은 이제 무슨 화학, 그다음에 생물학, 물리학, 이제 이런 그 순수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학으로 이어지면 무슨 공학과, 전자공학과, 조선공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학의 학과가 이제 그 분류가 되고 또 이제 전개가 되죠. 어원은 이게 라틴어 사이언티아에서 왔다라는 얘기고 이건 안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분별하다, 구분하다, 즉 잘게 나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이제 있는데 좀 시간이 있으실 때 이 위키백과를 좀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과학이란 말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말이냐?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건 유튜브 이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라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정말 이 말의 힘이라고 이 말, 글자 이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렇게 그 풀이를 해주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자는 나눌 과자예요. 나눌 과자.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분야다라는 얘기죠. 무슨 분야. 분야라고 하는 것은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 분자가 나눌 분자이기 때문에 분야, 나눌 분자에 들려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지는데 나눠진다는 얘기는 좀 더 세분화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문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 번역된 그 한자어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일본이 만들었어요. 한자라고 하는 그 문자는 중국 문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혹자는 한자도 그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만든 그 문자라고 그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주장이에요. 저러들은 동북공정도 한다는데 우리는 서역공정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단행을 하고서 이제 일본이 먼저 근대화가 됐죠.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먼저 근대화가 됐으니까 서양 문물이 일본을 통해서 거꾸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말을 갖다 전부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만들어서 이제 정해야 되고.
이제 과학이라는 말도 사이언스를 놓고서 이제 그 왜 과학이라고 그 말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바로 요 86번 한자이야기 낱말 이야기 중에서 이 과학이라는 이 동영상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만들어진 이 용어는 비록 중국이 한자의 나라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한자 용어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중에서 과학편 이거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 동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그 과학의 나라를 맞이해서 과학의 나라의 어떤 그 유래,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학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성과 같이 과학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이 바로 그거네요. 혁명보다 과학을 생각하라 하는 그 말이네요. 예, 뭐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 이념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와 이념이라는 것,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인간 세상을 나누는 거죠. 좌파 이념, 우파 이념, 그다음에 뭐 공산주의, 그다음에 뭐 자본주의, 독재주의,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편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념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뭐 그런 건 없죠. 과학의 목적이 뭔가 이 세상 그 삼라만상의 원리 원칙을 밝혀서 그것을 이용해서 보다 인류의 삶이 윤택하고 그다음에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뭔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신적인 요소를 이제 배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과학이에요. 그래서 혁명보다 4월 하면은 이제 그 4.19 혁명, 학생 그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혁명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선거가 이제 치러지죠. 4년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달에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치적인 또 혁명적인 뭐 이런 거보다는 과학을 생각하자라는 게 이제 그 과학도들의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 기억에 남는 그 중요한 말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사람과 사람을 나눠놓는 그런 이념적인 것보다는 사람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이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면서 과학의 날 방송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